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김영 사장이 임기 동안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과연 연임에 성공할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간병근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간병근 기자입니다. 네, 간병근 기자. 지난해 대우건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실적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김영 사장이 그동안 대우건설을 잘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김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우건설 실적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김영 사장이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올해 매출이 약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800억 원을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추세가 3년가량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는 점입니다. 김영 사장이 임기 동안 대우건설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서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연임을 노려볼 만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이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실적 감소했죠.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 하락했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매각이 어려울 거다. 이런 시선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이후에 대우건설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김영 사장은 아마 임기 초반부터 주택사업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난해부터는 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우건설은 지난해 약 34,70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건설사 분양 전체 1위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고 현재 굉장히 분양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년 연속 3만 세대 이상을 분양한 건설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우건설의 분양 흐름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분양을 하면은 계약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니까 안정성, 수익성 이게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양에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은 대우건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김영 사장은 이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주택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KDB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김영 사장이 물론 이제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제 최대 주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KDB 인베스트먼트하고 당연히 교감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했을 것 같거든요. KDB 인베스트먼트는 김영 사장이 이끈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건설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대우건설의 핵심 역량을 집중해서 회사를 바꿔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대우건설이 부실했던 여러 사업들을 털어내고 핵심 역량을 갖춘 주택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우건설의 지분을 들고 있는 KDB 인베스트먼트하고 김 사장이 좋은 호흡을 맞춰가면서 대우건설의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KDB 인베스트먼트도 김영 사장의 연임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지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대표자를 선임을 하면은 이제 곧 팔릴 회사인데 누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적 매수자와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잠잠했던 매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올해 안에 대우건설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 사장 후임으로 올 새 대표는 3년 임기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건설의 주인이 KDB 인베스트먼트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면 대표도 그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능력 그리고 호흡 이런 게 다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영 사장이 대우건설의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제 맡아가지고 잘 이끄는 것이 어쩌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김 사장의 영임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 이런 건 없을까요? 만약 대우건설 매각이 좀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이런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게 된다면 KDB 인베스트먼트도 대우건설에 새로운 대표를 앉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 사장은 그동안 대우건설의 어떤 매물로서 매력을 크게 높였지만 만약에 장기간 더 대우건설을 이끌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현장 전문가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 사장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토목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대표적인 토목 현장 전문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김 사장이 교체가 된다면 그 재무 전문가인 정한기 대우건설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대표를 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단기간에 빨리 매각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재무 쪽에서 들여다보고 회사의 숫자를 좀 관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김영 사장의 연임의 최대 변수, 이거는 대우건설 매각의 시점이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뭐 올해는 이제 실적 반등이 계속 있을 거로 보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매각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동안 사례들 쭉 보면 계속 엎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결국 인수 매각 여기서는 사인한 그 잉크가 마를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걸 뭐 저희들이 유념해 봐야겠죠. 물론 매각이 올해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 매각에 가장 근접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우건설이 매각에 실패했던 핵심적 요인은 그 재무구조의 어떤 불투명함, 그리고 어떤 불안정함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2018년 당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그 대우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까지 얻었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2017년 4분기에 해외 사업에서 이제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대우건설은 해외 사업 부실을 대부분 정리를 했고 또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됐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주택사업 실적이 매우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무구조도 점점 더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실적과 재무구조의 개선, 뭐 요거 말고 대우건설이 정말 곧 팔리겠구나, 요런 기대감을 더 높일 만한 뭐 이런 요소는 또 없을까요? 과거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에 적합한 시점을 올해쯤으로 봤다라는 사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호반건설로 그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된 뒤 2019년 국감에 나와서 아마 2년 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정도면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산업은행과 KDB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정도면 대우건설을 매물로서 가다듬은 뒤에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매각설이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과 재무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그 주택 공급 기대감에 이제 다들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매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주가의 변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주가의 움직임도 매각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산업은행은 2011년에 그 대우건설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부터 주당 18,000원에 인수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 대우그룹이 해체되자 대우건설을 인수했는데요. 그 이후 무리한 차입으로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서 대우건설을 다시 산업은행에 넘겼습니다. 최근 대우건설 주가는 6,500원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 주가가 3,52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지만 아직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와는 격차가 큰 건데요. 다만 그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연말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KDB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주가 흐름을 살펴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참고로 호반건설은 2018년에 대우건설을 주당 7,700원,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가량에 인수하려 했었습니다. 대우건설 주가가 올해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대우건설의 매각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우건설은 정말 10년 넘게 매각을 성사시키려고 애썼지만 계속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성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 김영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 후보자의 등장이나 매각 과정의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김영 사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더 김영 대우건설 사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